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줄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아까부터 줄을 서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지금 차별하시는 건가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통해 바로 입국 심사를 하는 한국 관광객들을 손가락질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공장장 최한결입니다. 감동공장에서는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사연을 각색하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레이첼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레이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군인 아버지 때문에 15살 때부터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을 보낸 한국이 미국보다 더 익숙합니다. 아버지의 한국 근무가 종료된 후 부모님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저는 남은 학업은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기도 했고 한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 남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을 꿈꾸던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수능날 너무 긴장을 한 탓에 입시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자 제 부모님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고 싶었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인 귀화 시험에 합격해 한국인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저도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오래 사셨지만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차라리 한국보다 선진국인 일본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시아에서 제일은 한국이라고 자부해요. 안전한 치안과 훌륭한 교육 수준은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의 근무지가 한국으로 배정되었을 때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미군에서도 직급이 꽤 높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후진국으로 배정해버리자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셨고 어머니도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생활환경도 걱정이었지만 당시 부모님은 제 교육 환경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인 미국에서 교육을 받던 제가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냐며 부모님은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부모님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 아니냐며 중국만도 못한 한국에 가기 싫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점 또한 저희 가족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이따금씩 핵으로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이란 나라와 인접한 국가라는 점도 우리 가족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으로 이사와 한국에 살아보면서 우리 가족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이 전쟁의 아픔을 딛고 단시간에 위대한 발전을 이룩한 대단한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게 갖은 수탈을 당하고 근현대 시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암흑의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다 이겨내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아픔을 겪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여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을 정도니 한국인들이 대단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OEC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아시아 1위가 한국인 걸 보면 한국의 위력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는 6.25 전쟁을 겪은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다 이겨냈고 한강의 기적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은 한국의 드라마, 음악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을 정도이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한국의 K-팝을 좋아하는데 제 미국 친구들도 한국은 잘 몰라도 K-팝 가수들은 잘 알고 있고 무척 좋아해요. 요즘은 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1위를 해서 한국의 위상이 더 올라가고 있어 제가 다 뿌듯할 지경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떨어진 후 한국의 명문대인 Y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활은 제가 꿈꾼 것처럼 정말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캠퍼스를 걸으며 깔깔거리기도 하고 해외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때면 제가 앞장서서 알려줬을 정도예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아이돌의 빠삭한 저는 재미있는 드라마와 멋진 아이돌들을 유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제 덕분에 한국 문화에 입덕한 유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학가 근처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 놀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PC방에 처음 가봤는데요. 미국에도 비슷한 곳은 많지만 한국의 PC방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라면, 떡볶이, 핫바, 김치볶음밥, 음료수 등의 음식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주문이 가능하고 바로 자리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정말 좋습니다. 유학생 친구들을 PC방에 데려가면 100이면 100 감탄하며 PC방에 빠지게 될 정도이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술집이 정말 많은데 맛있는 안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어서 마셔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 한국인 대학생들은 어찌나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하는지 술 게임을 하다 보면 새벽이 금방이에요. 늦은 시간까지 놀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한국의 안전한 치안 때문입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혼자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녀도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이런 안전한 치안 때문에 부모님도 저를 두고 마음 편하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된 한국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는 바이링구얼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장점도 있고 전공이 정치외교학이다 보니 대학교를 다니며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덕분에 세계 여러 국가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통역 아르바이트는 주로 외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까지 의료 관광을 오게 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국의 의료 수준이 낮아 신뢰할 수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의료 관광을 온 분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어떤 관광객도 한국의 의료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대단한 의료 시스템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통역을 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한 후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의사에게 고맙다고 말하게 될 정도로 이 일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귀화 시험을 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이 의료관광 통역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보람차고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귀화 시험은 어렵기로 악명 높거든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도 몇 번이나 불합격할 만큼 쉽지 않고 귀화 시험은 한국인들도 틀리기 부지기수이니 외국인들에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준비했던 루마니아에서 온 언니도 귀화 시험에 3번이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귀화 시험은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을 보고 최종 면접 심사까지 봐야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려운 시험을 단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다져온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귀화 시험을 합격한 날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던지 그날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정식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날의 뿌듯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Y대 유학생들 몇 명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 저는 한국 여권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저희는 한국 국적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했는데 아름다운 한국 승무원분들의 친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장거리 비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약 13시간의 긴 비행시간이 소요되었던지라 저와 친구들은 조금 지친 상태였습니다. 얼른 입국 심사를 끝내고 호텔로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한국인인 저는 자동 출입국을 통해 바로 입국 심사를 끝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 친구들을 기다렸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어갈 무렵 저는 친구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한 명은 비자를 받지 않아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입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기까지 약 5시간을 공항에서 허비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같이 한국에서 왔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고 자기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너 혼자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저는 제 한국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한국 귀화 시험을 통과한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비자 없이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해외가 188개국으로 스웨덴과 더불어 세계 1위이며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자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감탄하며 한국이 새삼 대단한 국가였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의 여권 파워에 정말 놀라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950년도에는 전쟁통이었던 나라가 2000년대에는 여권 파워 전 세계 1위가 되기까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앞선 시대를 살아간 한국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는 저는 지하철의 개찰구를 통과하듯 손쉽게 자동 입국 심사대를 지나쳤고 친구들은 이런 저를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고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인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레이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귀화 시험을 통해 한국인이 된 레이첼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여권 파워와 그것을 위해 노력한 한국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